어떤 종목이 10분 안에 제 마음을 잡게 될까요? 선택받은 종목만 매매 전략을 공개하죠. 뜨거운 10분 10미닛. 오늘 도전자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비가 오는 날은 고객들이 더 어떻게 문의가 많나요? 적나요? 일단 장이 얼만큼 좋느냐 좋지 않느냐의 차이가 더 있고요. 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날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군요. 예, 그럼 오늘 박 차장 가져오신 10미닛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엠플러스 대 서진 시스템. 엠플러스는 일단 그 2차 전지인가요? 그 맞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서진 시스템은 그거죠. 그 통신 부품 네, 만드는 5G.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이제 10분 들어가기 전에 갖고 오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들이 있어서 갖고 오셨겠지만, 제가 좀 단순하게 여쭤보면 뭐 가격이 매력적이다. 두 번째, 모멘텀이 지금 좀 있다. 세 번째, 그래도 실적이 아주 좋다. 이 세 가지 중에는 어떤 비중이 가장 높을까요?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크고요. 네. 최근 시장이 올라왔는데 종목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내용이 좋고 할 만한 종목은 이미 밑에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매매하면서 그런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은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엠플러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엠플러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 전지 업종이죠. 근데 2차 전지 업종이 SK랑 LG랑 합의가 나온 다음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손실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다행인 상황인데, 엠플러스는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라오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좀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네.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 조립 공정을 하는 장비 전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 조립 공정을 보면은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뒷게싱이라고 이렇게 5가지 공정이 있는데, 뭐 중간에 다 어렵긴 한데요. 네, 그러네요. 그 중에서 뭐 편하게 뒷게싱이라고 좀 어려우시면 말씀드리면, 마지막 공정의 마지막 충방 전후에 그 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스를 빼는 과정을 디게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게싱. 예. 예, 그리고 알겠네요. 스태킹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막 급판이 있는데 요 분리막 사이에 두고 일정 두께를 쌓는 거 스택이라고 그러죠. 그걸 두 번째 있는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요런 5가지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엠플러스는 어떤 회사로 알려져 있냐면요.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향 장비를 많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기존에 LG랑 SK랑 합의하기 전에 많이 빠졌죠. 당연하게 미국의 조지아 쪽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 쪽에 사업이 불투명했으니까는. 그래서 근데 소송전 때문에 좀 그렇죠. 이렇게 뭐 예. 지체되고 있었죠. 근데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렇게 오르다 만 거예요. 이미 SK 이노베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그 부분을 조금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5대 공정인 조립 공정에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 장비를 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폭스바겐의 그 파워데이 이후에 네. 파우치형이냐, 그리고 뭐 각형이냐, 이건 원통형이냐, 원통형, 뭐 이거에 대한, 각형이냐.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 좀 더 밸류에이션을 주느냐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엠플러스가 각형도 만드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형 중에서 스택 앤 폴드 방식 채택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를 충분히 엠플러스 입장에서도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좀 누웠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LG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합의가 있는 다음에 올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조지아 공장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엠플러스가 매출 비중의 70%가 SK 이노베이션 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 50%가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엠플러스 SK 이노베이션 사이에 그래도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과정을 제가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출 비중이 늘어난 걸 통해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역시 충분히 조지아 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 충분히 추가 발주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엠플러스의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보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볼까요? 이미 웬만한 2차전지 업체들은 전고점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기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미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13,800원 가격대에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적어도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가격 메리트라든지 앞으로 모멘텀도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엔플러스를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수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어느 시점이 됐든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뭐, 나오죠. 예, 예. 뭐 유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갖고 있는 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서진 시스템 듣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좀 가슴이 아픈 종목이에요. 특히 예. 서진 시스템은 그나마 좀 난데 아시다시피 이제 5G 장비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5G 장비주 지금 현재 주가를 작년에 종합지수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300포인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일 때 주가가 지금 5G 종목들의 주가예요. 그럼 지금 그 이후에 지금 3,2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네. 투자자 이것만 들고 있는 투자분들의 허탈함이란 이런 건 얼마나 심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저도 좀 현장에 통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5G는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선인 시스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이거예요.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들이 5G 장비주로 알고 계시는데 막상 내용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라든지 메탈을 가지고 몰딩을 하면서 그 편하게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 박스가 있잖아요. 네. 그 캐비넷을 만든다 보면 돼요.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밑에 있는 과정 중에 케이스 바닥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ESS 쪽 충분히 케이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5G 장비주가 아니고요. 5G라든지 ESS, 전기차, 전방선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 자체도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5G로 치부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네.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시장 반응 자체가 아시다시피 선진 시스템은 5G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이제 메이저 투자자에 들어올 때도 5G가 매수 들어올 때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내용 좀 뭐 다른 종목들을 같이 뭐 예를 들어서 HFR이라든지 KMW라든지 그런 5G 종목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저희 그 선진 시스템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 이유 자체는 그만큼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실적이 올라간다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안정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라든지 5G, ESS 쪽 매출이 늘어나고요.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 목표 주가는 말씀드리면 안 되고 안 되죠. 일단 그 지금 퍼 수준이 지금 11배에서 12배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성장하는 산업의 퍼가 12배 정도 나오지 12배밖에 안 나온다는 상황 자체는 좀 일단 저는 그렇게 좀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장비주 5G 쪽에서 매매하신다면은 일단은 2분기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 시스템부터 매매를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온타임 하셨고요. 네. 지금 저희 제작진이 계속해서 저한테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아, 예. 10분이 됐냐 안 됐냐 막 하면서 자, 딱 맞게 해주셨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뭐 여쭤본다기보다는 저도 뭐 사실은 딱 이렇게 서진 시스템 하자마자 뭐 통신 부품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10미닛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쨌든 좀 종목에 대해서 한 줄로 좀 각인을 시키려고 소개를 하긴 합니다만 막상 이렇게 들어보면 이 기업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볼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으세요? M+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선택은 M+입니다. M+ 매매 전략 알려주십시오. 일단 M+ 아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아까 지금 수준에서는 주가가 오른 게 얼마 없으니까는요. 전고점 수준까지가 17,000원대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 수주가 나왔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은 한 번에 확인하고 땡길 수 있다고 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수겠습니다. 1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그 모멘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가 고르지 않은 종목은 저희 방송 후에 올라가는 유튜브 풀 버전에서 매매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